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과실 손해보험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다 정리를 했어요. 그죠? 오늘은 과실 손해보험금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미자가 기억하셔야 해요. 특히 중요한 것은 각 재해마다 어떤 피해 조사를 하고 그 피해 조사를 함으로 해서 감수가실수가 어떤 감수가실수가 생기는지 그죠? 태지집파인 경우에는 낙과 피해, 나무 피해가 있고요. 그 중에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잎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낙엽 피해 조사도 한다고 했습니다. 우박, 일소, 낙과 착과 피해 조사 함께 하고요. 일소 저가 후 착가수 조사에 6%를 초과하지 않으면 면책이라고 했습니다. 가을 동상은 유일하게 착과 조사만 한다고 했고요. 이 피해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 과실도 0.0031 곱하기 잔여 일수만큼 피해율을 더해서 산정해 주더라까지 했고요. 저가 종료 전에 자연재해로 가입을 했다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 그죠? 하면 저가 종료 이후에 우리가 누적 감수량을 산정할 때 제일 1번 타자로 산정해 주는 거 착과 손해 감수 가실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착과율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착과율은 저가 후 착가수 나누기 평년 착가수였습니다. 60% 미만인 경우와 60% 이상에서 100% 미만으로 나눠줬고요. 60% 미만인 경우에는 적차게 5%, 60% 이상과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차게 5% 곱하기 100%, 10이 아니고요. 100% 마이너스 착가율 나누기 40%가 되고요. 향후 이때 구한 이 착과 피해율은 향후에 맥스 A 값으로 적용이 되더라.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 저가 종료 이후에 맥스 A 값은 어떤 걸 가져올까? 그죠? 저가 종료 이후에 착과 피해율이 있었던 거. 그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율이 있었던 거. 인정권 피해율은 왜 가져오는 거지? 낙엽 인정 피해율 자체는 제가 착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엽 인정 피해율도 맥스 A 값으로 가져오더라. 근데 간혹 그 시중의 문제집을 보면 저가 종료 이전에 우리가 피해 입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가 종료 이전의 피해들을 저 뒤에 맥스A로 가져오는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가 종료 이전에 있는 것을 저가 종료 이후로 가져오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가져오는 것, 그 중에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저가 종료 이전에 가져오는 미보상 감수량은 저가 전과 이후가 딱 나눠져요. 저가 종료 전은 저가 종료 전 거, 저가 종료 이후는 저가 종료 이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 저가 종료 이전 걸 가져오는 건 자기 부담 감수량이죠. 왜? 한 번만 떨어야 되는데 저가 종료 이전에 못 들었어. 그때는 저가 종료 이후까지 가져와서 이게 일종의 잔여 자기 부담 감수량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맞나요? 그 외에 가져오는 건 뭐냐면 나무 손해보장금을 계산할 때 나무 손해보장금은 저가 종료 이전에 고사한 거 그리고 쭉쭉쭉 우리가 사고시마다 고사된 거 마지막에 과실 손해보험금 그 보장 종료가 11월 30일 날 끝나지만 나무 보장은 이듬해 1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 보장은 저가 종료 이전 거 중간중간 사고마다 그리고 수학기 이후까지 해서 나무 보장에 그 피해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고사나무 쭉 다 가지고 오죠. 그 외에는 저가 종료 전에서 가져오는 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맥스의 값, 저가 전에 있는 걸 어떻게 가져오는 거 있는지 유가 타박률이라 했잖아요. 저가 종료 이전에 유가 타박률, 나무 피해율, 우리가 낙엽 인증 피해율을 구하는 게 있었죠. 왜?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이 들었을 때 그때 낙엽 인증 피해율 가면 저가 종료 이후에 가져와요? 안 가져옵니다. 저가 종료 이전 거는 저가 종료 이후에 맥스 A 값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간혹 물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시중에 그렇게 문제가 도는 게 있나 봐요. 절대 안 가져옵니다. 낙과 피해 감수 가실수에 땡칠이 곱해주는 이유는 사과 배는 낙착과 피해 조사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재해일 때 태지 지파 재해일 때 그래서 7% 정도 감수 가실수를 더해주는구나 해서 땡칠이 우리가 알고 있는 1.07을 곱해주는 거예요. 대신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낙엽 인증 피해율을 구해주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적과 후에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와 나무 피해 과실수는 다르다. 감수 과실수는 고사 수학 불능 나무일 때는 고사 수학 불능 주수 더하기해서 무피해 나무 한 주당 평균 착과수의 1 마이너스 맥스 A를 곱해준다고 했어요. 100% 피해를 보기 때문에 1이 오는 거고요. 항상 착과 피해 앞에 누적된 거 이중으로 안 빼주기 때문에 맥스 A는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죠? 일부 침수 주수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침수 주수 곱하기 일부 침수 주수 한 주당 평균 착과수라고 했고 역시나 1 마이너스 맥스 A를 곱해줍니다. 근데 피해 과실수를 나중에 뒤쪽에 우리 사고 당시 착과수를 구할 때 나무 피해 과실수를 구할 때는 1 마이너스 맥스 A 곱해준다고요? 안 곱해준다고요. 왜냐면 이거를 구한 사고 당시 착과수를 구하는 이유는 이 사고 당수 착과수를 구해서 낙엽 피해 또는 이제 착과 피해 있는 것들 이제 착과 조사하는 것들이 사고 당시 착과수를 구하죠. 그래서 그 뒤에 피해 구성률을 곱해주기 위해서 사고 당시 착과수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피해 구성률을 구할 때는 항상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자기 피해 구성률 뒤에 맥스 A 값을 빼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빼주고 여기에서 또 빼주고 이중으로 빼는 건 안 된다고. 그죠? 이중으로 주는 것도 안 되고 빼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구하는 사고 당시 착과수의 나무 피해 과실수에는 1 마이너스 맥스 A 값 곱하지 않은 값입니다. 자, 사고 당시 착과수 설명했어요. 기준이 적과후 착과수가 돼야 되고 적과후 착과수에서 낙과 나무 기수학은 다 빼더라. 대신 이 사고 당시 착과수는 이 조사한 값 뒤에 있는 조사한 값을 초과할 수 없더라. 그래서 암기를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고 당시 착과수는 적, 낙, 나, 기를 어떤 거요? 적, 낙, 나, 기. 적, 낙, 나, 기를 초과할 수 없더라. 낙엽 인증 피해율 암기 팁은 일락사경 1.012로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 일수가 되더라. 됐나요? 일수 피해 아까 설명했고요. 그죠? 나무 피해 자기부담 비율 5%.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착과감소 보험금 예시 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이 5번 문제는 이렇게 이어지는 문제예요. 그죠? 이어지는 문제. 자, 우리가 이어지는 문제에서는 보통 어떤 걸 물으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올해 그 7회 우리 기출 문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죠. 보통 우리가 적과전 종합이형 문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제일 마지막 순서에 15점짜리로 출제가 됩니다. 유일하게 5점짜리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6회 때 착과감소 보험금만 구하시오.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그때 처음으로 착과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 착과감수 과실수를 구하는 게 바뀌었어요. 전체 피해가 왔을 때, 일부 피해가 왔을 때, 특정 위험 오정 한정 피해가 왔을 때 그 착과 감소 인정 과실수를 구하는 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묻기 위해서 한번 5점짜리로 착과감소 보험금만 구하시오라고 출제된 적이 있지만 항상 15점짜리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올해도 이제 문제가 그렇게 나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문제를 푼다는 것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착과감소 적과전 종합이형부터가 먼저 풀고 갈까?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과전 종합이형 문제를 15점을 이제 가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적과전 종합이형은 쉽게 나와도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일에 그걸 먼저 풀다가 시간이 한 10분 우리가 15분만 얼른 풀어야 되는데 20분 넘게 걸려버리면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막 쫓겨가지고 마음이 촉박해져서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제일 마지막에 푸시라 라는 걸 권해드리고 착과감소 보험금과 우리가 과실손해보험금과 나무보험금까지 각각 물어서 각 점수로 5점을 주더라. 한다고 한다면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착과감소 보험금을 구하고 과실손해를 먼저 띄우고 난 다음에 나무를 먼저 구하고 왜? 나무는 그냥 보면 고사만 찾으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해야 해요. 왜냐면 과실손해보험금 구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만일에 나는 시간이 맞으면 10분밖에 안 남았어. 과실손해보험금 구하고 있다가 5점짜리 나무 쉽게 득할 수 있는 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과감소 보험금 구하고 그렇게 나왔을 때는 나무 구하고 과실 구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도 올해 시험 칠 때 그렇게 했어요. 자, 그다음 볼게요. 먼저 그럼 착과감소 보험금 구하시오. 두 번째 과실손해보험금 구하시오. 세 번째 나무보험금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저 순서대로
그죠? 저가 착가수 조사한 것까지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각각 재해로 인해서 누적 감수 과실수를 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무보험금 구하라 하고 이렇게 한다고 나왔죠. 착가감소보험금입니다. 평년 착가수가 5만 개네요. 가입 가중이 400, 가입 가격, 가입 주수, 자기 부담 비율까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뭐부터 보라고요? 조건을 제대로 보라고요. 그 조건 중에 어떤 거? 저가 전에 종합으로 가입을 했는지, 착가감소보험금은 저가 전에 종합으로 가입해서 일부 피해가 왔는지, 아니면 특정 유형 5종 한정 보장인지, 그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최대 인정 감소 가실수. 결국은 착가 감소 가실수, 착가 감소량이 달라지죠. 산정하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떤 보장에 가입하고 어떤 피해가 왔는지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보장 수준도 봐주고 자기 부담 비율 체크해주고. 됐나요? 항상 먼저 어떤 보장이 들었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어떤 피해가 왔는지 꼼꼼히 문제 조건을 꼭 보셔야 해요. 그 다음에 단서 조건으로 단 건 뭔지. 이건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첫째 소수점 이하를 버리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올림 하시오 할 수도 있고 그죠? 소수점 이하 그냥 미만 절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꼼꼼히 보시라 꼭. 그다음에 조사 내용입니다. 계약일에서 저가 전이라니까 저가 종료 이전 조사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사고일자 6월 12일, 조사가 6월 11일 날 나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11일 나간 이유는 사고가 접수됐으니까 가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하는 거예요. 가서 피해가 가서 보니 나무가 원래 우리 실제 결과 주수가 몇 그루인데 지금 화재로 왔기 때문에 화재로 피해가 뭐가 왔느냐. 그죠? 일부 소실고사가 왔구나. 그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저가전 종합위험에 종합으로 가입했을 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가서 이게 보상하는 재해네 아니네만 확인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에 들었을 때는 달랐잖아요. 몇 가지 추가 조사하는 거 있었죠. 육아 타박률, 낙엽률, 나무 피해. 하지만 이건 종합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보상하는 재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저가 착가수 조사를 6월 28일 나갔네요. 바로 값을 줬어요. 표본주가 11주예요. 착가수가 그게 1133개예요. 그러면 한 주당 표본주에 착가수 구할 수 있죠. 1133 나누기 12일 하면 나와요. 그래서 주당 착가수가 바로 나왔어요. 자, 나무조사 나왔기 때문에 실, 미, 고, 기, 수 저가 종류 이전이기 때문에 기는 빼고 쭉 나무조사를 했더니 실제가 500인데 미보다 주수만 20개 뺐네요.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소실 고사가 있어요. 고사 30주 뺐어요. 그랬더니 450주가 나오더라. 조사 대상 주수도 나왔어요. 미보상 주수가 있기 때문에 한 주당 평년 착가수도 구해야 되죠. 왜? 미보상 주수에는 평소에 평년시에 몇 개 달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하려면 주당 평년 착가수를 구해야 되더라. 주당 평년 착가수는 우리가 지금 품종이 하나예요. 하나면 어떻게 해요? 전체 우리 몇 개를 열렸는데 주수가 몇 주야? 그래서 평년 착가수 나누기 가입 주수 또는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나눴더니 100개가 나오더라. 가장 기본적으로 1, 2, 3을 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저가 후 착가수가 산정이 되죠. 왜? 주당 착가수가 나왔으니 표본주당 주당 착가수예요. 거기에다가 조사한 건 몇 그루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했더니 저가 후 착가수가 나왔어요. 이건 종합이기 때문에 그러면 착가 감소량은 어떻게 해요? 평착에서 적착을 빼고 가입 가중을 하면 착가 감소량이 바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종합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화재로 인한 나무 피해요. 근데 일부 나무만 이렇게 고사됐대요. 종합인데 그럼 피해가 어떻게 왔다? 일부 피해가 왔다. 조수의 화재로 일부 피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 피해율을 산정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보면 알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냥 평착에서 적작반개 착가 감소량이 된다? 안 된다. 그죠? 나무 피해율 구한 거 가지고 최대 인정 감수 가실수와 평착에서 적착을 뺀 것 중에 작은 값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자 감소 가실수 한번 봅니다. 나무 피해율 30주네요. 나무 피해율은 30 나누기 고사밖에 없으니까 수학 불능 일부 피해 없죠.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몇 그루 가입 주수 실제 결과 주수 500주를 나눴어요. 30에서 500주를 나눈 몇 프로? 6%가 나오네요. 그러면 최대 인정 감소 가실수
몇 그루 나와요? 평년 착가수에 곱하기 6% 하면 나오죠. 3,000개가 나왔다고 하네요. 적착에서 평착을 뺀 것은 3,650. 인정감소 가실수는 3,000개에 어떤 게 작아요? 3,000개가 작잖아요. 그럼 3,000개 곱하기 가입 가중 하면 그것이 뭐요? 착가 감소량이 되는 거죠. 됐나요? 착가 감소량이 나오면 착가 감소량 그대로 미보상 비율 곱해요. 맞나요? 곱하고 미부상 주수 몇 주? 20주. 20주인데 우리 주당 평년 착가수 제일 처음 구했죠. 그래서 100개 가지고 와요. 그죠? 앞에는 요거만큼은 양으로 계산됐지만 뒤쪽은 수로 계산됐으니 0.4를 곱해주더라. 또는 어떻게 해도 돼요? 3,000개 개수, 그죠? 3,000개 개수 곱하기 0.1 더하기 20 곱하기 100 하고 전체로 가로를 해가지고, 그죠? 앞에도 수, 뒤에도 수로 계산하고 전체로 가로를 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0.4 가입 가중을 곱해도 무방합니다. 그죠? 착과 량을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인정 감소 가실수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가로가 왔다 갔다 바뀌어요. 그건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에서 자기부담 비율이 되는데 이때 기준 수확량을 구하는 것은 기준 착가수 곱하기 가입 가중이 되더라. 기준 착가수는 우리가 사고가 있었어요. 적착 플러스 뭐요? 감소 가실수. 적착이 몇 개? 46,350개. 착가 감소 가실수 몇 개? 3,000개 나왔네요. 2개 더했습니다. 그죠? 0.4 곱하면 가입 가중이죠. 곱하기 0.2는 3,948 하고 자기부담 비율 곱하면 자기부담 감수량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기부담 감수량도 구했어요. 됐나요? 실은 이거는 뭘 봐야 되냐면 여기서 하나 빠진 거는 보험금 한도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이게 기준과실수예요. 기준과실수면 이게 몇 개가 되나요? 원래 종합으로 그 사고가 났으면 평착이 바로 그냥 기준 착가수가 된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뭐 몇 개인지 볼게요. 46350 더하기 3000 49350이에요. 49350. 근데 우리 평착은 몇 개예요? 5만 개예요. 평착보다 우리 지금 기준 그 착가수가 작아요. 맞나요? 적단 말이에요. 적다가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양이니까, 그죠? 적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보다 초과해서 가입했구나.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고요. 사고가 있었을 때도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특정 위험 오정 한정일 경우에나 일부 피해 때 이렇게 감액이 돼요. 그러면 우리 가수원의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49350의 가입 가격 곱하기 1500. 이게 우리 그 가수원의 보험 가격이 되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 이게 하니까 7,400 025 025 000 이렇게 되네요. 됐나요? 이게 우리 가수원의 가입 금액이 되더라. 사고가 있어도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나올까 싶긴 한데 일단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럼 각각 값구한 거 착가 감소 보험금에 그대로 대입해 줍니다. 착, 미, 자, 가, 했더니 착가 감소량이 1200밖에 안 되는데, 그죠? 착가 감소량이 1200밖에 안 되는데 자기 부담 감소량이 훨씬 더 많아요. 내 부담을 다 떨질 못했네요.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그럼 착가 감소 보험금을 준다 안 준다? 착가 감소 보험금을 주는 조건이 뭐예요? 착가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소량을 초과했을 때 초과 안 했대요. 안 주죠. 0원입니다. 그러면 이때 0원이 나왔다는 것은 자기 부담 감소량을 저가 종료 이전에 떨었다 안 떨었다? 못 떨었다. 그러면 언제 떨어요? 나중에 자기 부담 감수량은 과실 손해보험금을 산정할 때 이럴 때 자기 부담 그 감수량을 저가 종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미리 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실 손해보험금 산정할 때 자기 부담 감수량이 미리 산정이 되겠네? 그죠? 산정이 되죠. 자, 먼저 자기 부담 감수량이 3,948 요거만큼을 떨어야 되는데, 자, 3,948을 떨어야 되는 여기 있네요. 떨어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착가가 감소된 게 있어. 얼마? 1200 있어. 그럼 이것만큼 빼줘야지. 뺐어요. 근데 920은 뭐예요?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감수량은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는 거다, 안 해주는 거다? 안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감수량에서 뺄 거야. 안 해주는 거니까 인정. 그래서 착가 감수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뺀 거 빼요.
빼면 이게 이제 이 빼서 남은 값이 과실손해보험금 산정할 때 남은 잔여 자기부담감수량이 되는 거예요. 책에는 자기부담감수량은 자기부담감수량 마이너스 착가감수량 마이너스 미보상감수량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제일 앞에는 어떤 의미라고 했냐면 잔여 자기부담감수량이라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문제 풀기가 쉬워집니다. 미리 구해놔버리면 나중에 과실손해보험금 계산할 때 자기부담감수량은 3,668이구나. 미리 적어놓으면 나중에 이것만 빼면 돼요. 과실손해보험금 산정할 때 아시겠죠? 자, 그럼 착가감소보험금은 0원이네요. 자, 1번 5점짜리 하나 듣겠습니다. 그죠? 과실손해보험금 볼게요. 자, 과실손해보험금 보기 전에 그럼 뭐 풀면 좋다고요? 나무손해보험금 풀면 좋다고요. 나무는 고사된 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고사된 거. 여기도 나무보험금 구하라고 하는 거 있나요? 여기는 없네요. 여기는 나무보험금 구하라고 하지는 않았네요. 그럼 나무보험금을 구하면 어떤 것만 보면 되냐면 실제 문제가 나왔다. 죽은 거 찾아요. 고사 30주. 뒤에 볼게요. 또 죽은 거 뭐 있을까요? 또 20주. 합해서 50주다. 그죠? 쭉 가볼게요. 일부 침수 피해 주수는 고사된 거 아니죠? 50주네요. 마지막에 적과 전에 30주 있었고 적과하고서 20주 있었어요. 50주밖에 없네요. 그러면 나무 피해율 50 나누기 우리가 처음에 나무가 몇 주 가입했어요? 500주 가입했죠. 10%네요. 50 나누기 500이면 10% 맞나요? 네, 10%예요. 그러면 보험금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나무가 500주 가입했어요. 그러면 나무 가격을 줘야 돼요. 실은 나무 보험금을 산정했을 때는 보통은 적과 전에 나무 보험금은 그 나무 한 주당 주수의 가격은 한 10만 원 정도 줘요. 그럼 10만 원을 실제 줬어. 그러면 500 곱하기 10만 원 제가 해볼게요. 5천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나무 보험금은 5천만 원 곱하기 0.1 10% 나누기 우리 나무 보험금은 0.05 5%만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곱하기 0.1 마이너스 0.05 250만 원 나오네요. 그죠? 바로 이렇게 금방 구해지잖아요. 나무보험금은. 그래서 세 문제 같이 내면 나무보험금 먼저 구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나무보험금을 물은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실손해보험금 들어가 볼게요. 과실손해보험금입니다. 자, 앞에 그 조건은 똑같아요. 계약 조건은 그죠? 그대로 가져왔고 어떤 피해가 왔는지 봐야 돼요. 자, 봅니다. 우박 피해가 왔네요. 태풍도 왔어요. 가을 동상해가 왔네요. 집중호우도 왔어요. 피해 많이 왔다. 그죠? 우박 피해는 그럼 어떤 조사하더라? 착과 낙과를 다 하더라. 이거 먼저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태풍이 왔더라. 지금은 사과기 때문에 낙엽률 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태풍은 뭐 그러면 태풍이 와서 사가면 낙과 조사하겠네. 나무 피해도 있겠구나. 나무 피해도 조사하겠네. 가을 동상에는 뭐만 해요? 착과 피해만 하죠. 그죠? 착과 피해를 조사하겠네. 집중호우예요. 낙과 조사하겠네. 나무 조사하겠네. 이걸 체크하고 문제를 푸셔야 해요. 됐나요? 자, 그럼 봅니다. 우리가 항상 과실손해보험금을 하기 전에 첫 번째 타자 뭐 하라 했어요? 착가손해감소 과실수 있는지 없는지 착가손해가. 근데 그건 조건이 있었어요. 적과 전에 종합으로 보험을 들고 무슨 재해가 와야 된다고요? 자연재해가 와야 된다고요. 와서 어떤 피해? 전체 피해가 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체 피해가 왔나요? 화재가 왔대요. 와서 일부 피해가 왔대요. 그럼 착가 손해 감소 과실수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맞죠? 안 구하는 거예요. 만일에 근데 일부 피해가 오면서 자연재해도 같이 왔다. 그때는 구한다 안 구한다? 구한다. 자연재해가 같이 왔어요? 구한다고요. 자연재해가 오면 전체 피해가 같이 오니까. 그죠? 지금은 화재만 왔어요. 그래서 착가 손해 감소 과실수는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됐죠? 그럼 맥스의 값 안 가지고 와요. 그죠? 자, 그럼 우박 피해만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박은 낙과수 전수조사했네요. 낙과수는 전수조사가 기본이라고 했어요. 2,500개. 그죠? 낙과 피해 구성률을 따로 안 구해도 되네요. 값을 줬어요. 100% 피해가 왔대요. 100 앞에 사고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때 맥스A가 0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낙과 감소 과실수가 2,500개가 됐네요. 태풍입니다. 태풍은 낙과도 하고 나무도 해요. 그죠? 자, 먼저 여기만 나무만 있나요? 낙과도 있고 나무 먼저 위에 있으니까 나무 먼저 조사해볼까요? 고사가 20주 있대요. 수학불능은 없네요. 그럼 고사 곱하기 한 주당 평균 착가수 바로 주죠. 조건에 준다고 했죠. 그럼 20주
곱하기 103개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 A. 앞에 착값 P가 있으면 착값 P의 맥스 A를 가져오는데 앞에 착값 P 있었나요? 우박이 지금 낙가만 줬어요. 착값 P는 안 줬어요? 없어요. 맥스 A는 0 해서 계산했더니 2060개. 일부 P에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럼 낙가 감수 가실수만 구하면 돼요. 낙가수 3000개 바로 줬어요. 쉽다 그죠? 3000개 주고 낙가 P의 구성률도 100%래요. 그러면 3000개 곱하기 뭐하면 돼요? 100% 마이너스 맥스 A. 맥스 A가 있나요 지금? 착값 P 앞에 있었나요? 없어요. 그럼 바로 그냥 3000개 곱하기 100%니까 1 마이너스 맥스 A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우리가 땅을 치매 후회하거나 머리를 지어박으면서 후회하는 실수가 있죠. 우리가 사과 배일 때는 단감 뜰분감일 때는 낙임률 주사하는구나 했는데 지금 낙임률 주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배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있죠. 뭐요? 땡칠이. 사과배는 착값 피해 안 해주니까 7% 피해 더 주는구나. 땡칠이 곱해줘야지.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미리 체크하는 거예요. 땡칠이 곱해주는 거 뭐예요? 낙값 피해 조사만 하는 거. 태지지파 낙값 피해. 그럼 뭐? 태풍에 체크해두고 집중호우 체크해두고 여기 낙값 피해는 무조건 뭐? 땡칠이 하는구나. 여기도 곱하기 땡칠이 하는구나 하고 옆에 딱 적어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곱하기 뒤에 뭐? 땡칠이 했더니 3000개가 아니고 원래는 3000개만 낙가가 감소됐는데 착각급까지 더 보상을 해주니까 3210개가 낙가 감소가 실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땡칠이가 보상이 좀 더 해준다는 게 이제 이 수치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가을 동상입니다. 가을 동상은 착각 피해만 와요. 그죠? 가을 동상에 오면 착각 피해 조사를 하는 거는 항상 뭘 조사해야 돼요? 달려있는 거 조사하니까 착각 피해 구성률 조사하기 전에 뭐부터 조사해야 돼요? 달려있는 착각수가 몇 개지? 착각수가 몇 개인지 알아야 착각 피해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착각 피해가 있는 것들은 1번 타자로 조사하는 거 착과 내가 나무에 현재 달려있는 사고 당시 착가수를 산정하더라. 사고 당시 착가수는 적, 낙, 나, 기를 초과할 수 없더라 라고 했죠. 그럼 사고 당시 착가수 구해요. 사고 당시 착가수는 이전에 적가업 착가수가 46,350개 46,350개 그대로 가져와요. 자, 쭉 봅니다. 낙가수가 2,500개 있었네요. 그래서 총 낙가수 2,500개 뺐어요. 나무 피해 감수 가실수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나무 피해 가실수를 가져온다고 했죠. 이때. 그렇기 때문에 뭐만 한다고요? 1 마이너스 맥스에 뺀다고요? 곱한다고요? 안 곱한다고요? 20주인데 103개가 나무 피해 입었대. 그럼 20개 곱하기 103개가 나무 피해 가실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낙가수도 3000개 또 있네요. 뒤에 낙가수 또 빼줍니다. 그죠? 적, 낙, 낙이 총 낙가수니까 첫 번째 떨어진 낙가수, 두 번째 떨어진 낙가수 다 빼는 거죠. 기수학은 없다 그죠? 그렇게 했더니 사고 당시 착가수가 38,790개가 나왔네요. 이게 38,790개가 나왔는데 만일에 이 문제 조건에 실은 사고 당시 착가수를 줬어요. 근데 39,000개 이렇게 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조사해서 나온 값은 38,790개인데 조사를 했더니 39,000개 나왔다.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조사한 값보다 주어진 값이 달려있는 게 더 많을 수 없다고요. 그죠? 오히려 만약 문제 조건에 38,000개 했다면 38,000개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계산하면 돼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고 당시 착가수에다가 착가 피해 구성률 20%네요. 그죠? 20% 마이너스 맥스 A 이렇게 되겠죠. 맥스 A가 지금 없죠. 앞에 착가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8,790개에서 20% 곱했더니 7,758개가 됐네요. 자,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가을 동상까지 했어요. 자, 집중호우 가는 겁니다. 실은 이렇게 4가지 제까지 와버리면 이거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실제 시험을 풀 때는 하나하나가 힘든 건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시간이 촉박하게 걸린다는 것은 진짜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요. 시험을 칠 때. 그래서 아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년 우리 시험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미리 짐작을 해요. 올해 많이 인원을 합격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어려운 것은
응용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시간이 촉박하면 어차피 못 풀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을 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럼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는 각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감수가실수를 구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땡칠이나 그죠? 앞에 맥스의 값이나 착가손해 감수가실수나 이런 거 안 놓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여기서 제일 처음에 만일에 착가감수가실수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안 구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누적 감수량이 틀려지죠. 맥스의 값도 틀려지죠. 그럼 여기 1번이 틀렸어요. 뒤에 문제 볼 필요 없어요. 다 틀린 거예요. 가실손해보험금 바로 5점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저가 착가수를 잘못 구해도 그 뒷값이 다 달라지는 거지만 제일 처음에 누적 감수량 구할 때 첫 번째 타자 착가, 손해, 감소가실수 잘못 구했을 때도 무조건 답은 틀려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재해 갑니다. 자, 가을 동상에 집중호우가 남았어요. 앞에 지금 가을 동상에까지 우리가 쭉 한 거 제가 먼저 정리해서 갖고 왔어요.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보기가 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산출된 개수들은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을 동생까지 집중호우만 하면 되네요. 자, 집중호우입니다. 집중호우면 낙과 피해예요. 그죠? 낙과 그다음에 나무 두 개 하면 되죠. 나무 여기는 낙과는 안 줬네요. 나무만 줬네요. 나무만 계산하면 되죠. 일부 피해가 왔대요. 일부 피해가 왔는데 일부 피해 침수 한 주당 평균 착가수가 88개래요. 그럼 그냥 10주 곱하기 88개 하면 돼요. 맞죠? 대신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 A 해야 되는데 앞에 착가 피해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요. 가을 동상에. 응, 착가 피해 있잖아요. 그럼 이 맥스 A 값이 뭐가 된다고요? 20%가 맥스 A 값이 되더라. 이거 놓치면 또 틀리죠.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은 실수를 할 수 있는 함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착가감수보험금 먼저 풀고 나무보험금 풀고 마지막에 과실손해보험금 풀라는 거예요. 과실손해보험금 풀다가 한 10분 날아가 버려갖고 오점 얻을 수 있는 나무손해보험금을 놓쳐버린다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착가감수보험금 구하고 나무 구하고 과실 구하자. 네. 그래서 10 곱하기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요. 저도 실수했네요. 맞나요? 10 곱하기 88개라 했는데 요거 70개라 돼 있네요. 그럼 이거 잠깐만요. 이거 계산은 제가 바로 했는지 볼게요. 10 곱하기 70개 곱하기 0.8 해볼게요. 560개. 그럼 요거 문제를 제가 고칠게요. 문제를 이거 수정해 놓을게요. 70개로 할게요. 70개 했더니 집중호우 침수피해 감수가실수가 560개가 됐더라. 됐나요? 그러면 쭉 누적된 거 다 더해요. 누적, 감수, 가실수를 됐더니 16,088개가 됐대요. 그죠? 그러면 여기 누적 감수량은 곱하기 우리가 가입 가중이 얼마였죠? 400g. 0.4예요. 0.4 해주면 나오는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조건이 있었죠. 처음에. 그죠? 반올림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가져왔더니 아이고 어디 갔어요? 6,435가 되더라. 됐나요? 미부상 감수량은 조건 아예 준 게 없어요. 그래서 0. 자기부담 감수량 우리가 저가 종료 이전에 이미 구했어요. 여기서 구했잖아요. 미리 3,668. 왜요? 저가 전에 착가감수보험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과실손해보험금 할 때 떨어져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착가감수량을 빼고 미부상 감수량을 빼서 잔여 자기부담 감수량을 구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구했더니 3,668. 그러면 이제 과실손해보험금 어떻게 하면 된다? 그대로 그것을 대입하면 과실손해보험금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실손해보험금을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되겠나요? 하나 전체로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문제지만 하나하나 재해를 딱 따지고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구하는구나. 그래 나 이거 좀 할 수 있겠어. 요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들이 적과전 종합이형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재해도 많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처음에 도전하는 초보자들 이제 처음으로 1차, 2차를 다 보시기 위해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적과전 종합위험이 정말 넘기 힘든 높은 산이에요. 힘들어요. 내가 순서대로 혼자서 답지를 보지 않고 이 문제를 다 풀었다 하는 사람은 진짜 1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처음에는 정말 내가 힘들고 모르겠다 싶으면 답지를 보고 이렇게 풀었네 하고 분석을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답지를 보고 푸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 혼자 푸는 연습 하셔도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저가전 종합위험을 한 번 강의를 듣고 문제 풀어봤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사람은 1도 없단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답지를 보고 연습을 하고 풀이를 하고 반복을 하면서 이 저가전 종합위험을 나 혼자 풀 수 있을 정도는 이 강의를 수없이 듣고 개념 정리 정확하게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시간이 좀 지나야 나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 푸는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그죠? 이거 지금 저가전 종합위험 이제 처음 공부하잖아요. 그죠? 한 달 뒤에 계속 반복하고 2달 뒤에 반복하면 한 석 달 뒤에 정말 2달 뒤에 나 혼자 풀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근데 연습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요. 그죠? 가만히 있고 2달 뒤에 나 혼자 풀 수 있어? 아닙니다. 무수한 연습을 하고 풀이를 해보고 그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 걸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 혼자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너무 안 풀어진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도 이 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올해 시험을 친 7회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